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격언이 있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을 때는 아주 두꺼운 가죽 장갑을 끼자.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투자 격언이 있는데요. 이게 자,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 다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 그리고 손절 라인을 명확히 하라. 자, 2번, 2-1, 2-2는 사실은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자,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대조적으로 보이거든요. 자, 1번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번도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 흔히요, 이제 1번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는 쉽게 말하면 워런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뭐 유명한 격언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탐욕을 부리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큰 욕심을 내라. 자, 이게 바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 뭐 이제 흔히 말하는 가치 투자자들이 즐겨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워런 버핏이 이런 말도 했는데요. 만연해 있는 극도의 공포는 투자자의 친구이다. 왜냐하면 이는 바겐 세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 좋은데요. 가치 투자자들의 투자 경험.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 이 이제 투자 격언은요, 사실은 기술적 투자자 혹은 모멘텀 투자자, 좀 더 그냥 쉽게 하면 단타족들을 위한 격언이라 보시면 됩니다.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트렌드와 추세에 따라서 사고팔고를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 잘못 잡았다가 훅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 투자자만 옳고 단타는 다 그르다. 저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 이건 사실 뭐 투자 성향의 차이가 있고요. 엄연히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생각을 먼저 제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질문을 한번 다시 해보면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가치 투자자 쪽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제 기술적 투자자, 이제 단타하는 그 뭐 차트를 분석하고 여기에서 뭐 손절 라인을 잡고 익절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해서 자, 기술적 투자자에 가까우십니까? 이거에 따라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냐, 마냐가 사실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뼈아픈 그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가치 투자자건 뭐 기술적 투자자건 대부분 투자하면서 큰 돈을 벌려고 들어옵니다. 근데 대부분 돈을 왜 잃습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돈을 빨리 벌려고 합니다. 돈을 뭐 10년이다, 20년이다. 아이, 난 그거 싫고, 난 바로 그냥 한 번에 투자해서 뭐 가능하면 일주일 만에, 뭐 한 달 만에, 뭐 1년까지도 기다릴 생각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코인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불장에 우르르 이렇게 그 쏟아져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요, 그 단타 차트 보시는 분들 사실은 제가 매우 좀 안 좋게 봤던 과거에 저의 어떤 그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뭐 책 같은 걸 여러 분들 보다 보니 우리나라에도요, 그 실제로 유튜브 매억남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매달 억을 버는 남자라고 하는 그 차티스트인데요. 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하더라고요. 이게 매달 억을 버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매달 10억 이상을 법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백억 이상을 자산을 쌓았고요. 거기에서 본인의 그 투자 선물 옵션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데 뭐 사실 뭐 1%도 안 되는 시드 머니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한 번 벌면 그냥 수억, 뭐 좀 잃었다 하면 수천만 원이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이걸 그 남들 그냥 부러워하고 사실은 남들이 돈을 빨리 번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냥 비난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축구로 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이 매영남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리스펙트합니다. 축구로 치면 손흥민의 기술력을 갖췄고요. 그 김민재의 피지컬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강인의 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옥 훈련을 수년간 소화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볼 때 투자자 그 매형남을 봤을 때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모든 차트와 지표를요, 밥 먹고 한 3년간 뭐 하루 15시간 이상 이것만 쳐다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승률이 그럼 뭐 몇 프로냐? 한 70에서 한 80%에 가깝습니다. 뭐 엄청난 승률이에요. 근데 이제 확실한 손절 라인을 가져간다 이 말은요, 결국 내가 이겼을 때의 승률은 좀 이제 그 80% 이상 들어가고 그때 내가 이길 때는 크게 이겨야겠죠. 이게 뭐 손익 그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익을 했을 때 확률에 맞췄을 때 이익을 뭐 만약 80이라면 손절 라인 그러니까 그 확률 20%로 내가 졌을 때는 손실을 최소화한다. 자, 이런 타점만 보고 들어갑니다. 이게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제가 보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 사람 봤지만 투자도 타고난 게 크다. 다시 말하면 투자가 자기 분야가 아닌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살면서 주위에서도 사실 많이 느꼈고요. 하지만 뭐 투자만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일을 잘하시는 분, 서류 작업을 잘하시는 분, 발표를 잘하시는 분, 영업을 잘하시는 분, 이게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제가 좀 느끼긴 했습니다. 이제 소위 이제 주변에서 퇴직하시면 창업 많이 하시잖아요. 퇴직금 가지고 뭐 소위 말한 치킨집 많이 하시고 카페도 하시는데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무나 사업하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기초와 뭐 경륜과 지식과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제 할 게 없으니까 큰돈 들여서 뭔가 하면요. 고객도 피해가 가고요. 본인도 잘 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요. 투자도요. 아무나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도 뭐 누가 뭐 개똥이 엄마가 어디 아파트 서울 아파트 뭐 투자했다가 2배가 됐대. 뭐 땡땡 주식 삼성전자 샀는데 그게 뭐 10배, 20배 올랐대. 그래서 투자하시면요. 결과가 많이 좋지 않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나는 투자를 하겠다. 그럴 수 있죠. 저도 뭐 제가 뭐 손흥민처럼 타고난 건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요. 각오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지옥 훈련. 이건요, 사실 후천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지옥 훈련을 소화를 하셔야 되고요. 그 숙제가 있으면 숙제를 안 하면서 시험을 잘 보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두 번째, 숱한 실패와 시행착오. 이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끈기를 집어넣은 거고요. 이런 각오와 노력이 없는 투자는 또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그 UFC의 정찬성 선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은퇴를 했지만 동네 소위 말하는 일진 뭐 양 땡땡이 너 그 UFC 뭐 챔피언이야? 야 내가 이 지역은 내가 다 씹어 먹었어. 너 한번 나랑 붙어봐. 이런 격입니다. 축구 동네 조기 축구에서 좀 이제 좀 물이 올랐다고 소위 말해서요. 뭐 손흥민이나 뭐 이강인과 뭐 1대1로 뭔가 해보자, 축구 해보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 해요. 이 투자가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워렌 버핏, 뭐 하워드 막스, 레이 달리오, 뭐 로버트 기요사키 소위 말하는 성공한 투자자들, 사업가들을 제가 보니까요. 일확천금을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주 처절한 실패를 맛봤고요. 로버트 기요사키 와이프와 함께 집이 없으니까 다 뭐 경매 넘어가니까 그냥 차에서 잤답니다. 이런 게 한두 명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 그렇고요. 이제 워런 버핏도 이제 투자에 좀 타고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복리의 힘을 계속 강조하죠. 복리. 그러니까 이제 단리와 복리는 이제 처음에 몇 년은요, 사실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은행에서 그냥 5% 이자 쭉 하면 단리는 그냥 이렇게 수직선으로 부가 증가한다면 복리는 어느 시점까지는 비슷하게 가다가 어느 시점, 한 뭐 20년, 30년이 지나면 수직으로 이 부가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워런 버핏은 지금 뭐 큰 부자이긴 했죠. 근데 소위 말하는 세계 뭐 탑 10에 들고 이런 건요. 사실 60 이후에 그가 뭐 세계 몇 대 부자다. 그 이후에 50대 뭐 후반 넘어서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부자로 등극을 한 거 아십니까? 버핏도요, 뭐 30대, 40대까지는 랭킹에 들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타고난 재능,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뭐 단기로 타점으로 뭐 일확천금으로 큰일 나죠. 자,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가치 투자가 저는 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 타고난 분들 제외겠죠. 근데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아무것도 그러면 안 하는 투자자냐? 천만의 말씀이죠. 이 워런 버핏 뭐 소위 말한 거물급 억만장자들을요. 제가 아까 그 예를 들어 언급했던 매영남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차트만 잘 보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뭐 한국경제 뭐 이렇게 해서 그 강의를 제가 들어보면요. 이 보통 수준의 지식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을 보는 안목과 통찰력이요. 보통 사람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독서량과 그 이제 기술이나 차트 모든 지표를 섭렵했다는 건요. 사실은 그 정도의 성공은 단순히 투자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런 안목을 쌓고 연륜, 이게 이제 연륜에는 실패가 포함이 되겠죠. 뼈아픈 실패를 극복하고 배짱을 이제 배짱이 생기는 거죠.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요. 잘 참아내고 인내했을 때 이런 엄청난 노력, 그러니까 이제 오리가 이제 밑바닥에서 발길질을 하는데 그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죠. 같이 투자자가요. 소위 말하는 투자 매매 행위를 뭐 자주 샀다 팔았다를 하지 않을 뿐 해야 할 때는 매우 과감하죠. 워런 버핏이 지금 손에 우리 돈 뭐 거의 200조 이상을 들고 있다는 얘기가 뭐 2년 전부터 전 듣고 있습니다. 자, 주식이 주가라고 하는 게 내재 가치 이하로 내려왔을 때만 움직일 뿐이죠. 근데 그 내재 가치는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거 이제 다 투자자 그 내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요. 투자자마다 다 다른 거 아십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한다는 자체가 조금 이제 그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워런 버핏은 워런 버핏의 방식이 있고요. 하워드 막스는 하워드 막스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오면 나는 사겠다. 이건 이제 본인이 결정을 뭐 그 스스로 하셔야만 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뭐 떨어지는 칼 그냥 잡으면 될까요? 이것도 재밌는 팩트죠. 누구든지 떨어지는 칼을 잡아본 경험을 대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칼에 베인 상처가 한 번도 없다? 저는 이게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봐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은행에 뭐 예금, 적금 집어넣어 놓고 나는 그 어떤 투자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 그게 이제 본인이 선택의 영역이긴 하지만 소위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거의 0에 가깝다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누구나 칼에 크게 베인 상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뉘죠. 첫 번째, 이게 이제 또 심각하면요. 그 손가락이나 손목이 잘려요. 이게 이제 잘못 들어가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행위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칼에 베었던 상처가 아물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다음에는 이 칼을 잡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손잡이를 잡는 법을 배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두꺼운 장갑을 끼고 옵니다. 자, 2번과 3번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우리는 3번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저도 이제 유튜브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떨어지는 칼을 잡으려면요. 우리가 뭐 주식의 뭐 주가가 아니라 코인의 땡땡 뭐 얼마다가 아니라 그 가치, 프로젝트의 가치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그러면 가치를 알면 떨어지는 칼날 다 잘 잡을 수 있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확신이 가득 찬 그 누구라도 칼날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XRP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 많잖아요. 이게 쉽습니까? 이거 떨어질 때 그때 뭐 2020년 12월 달에 SEC가 기소했을 때 뭐 800원인가요? 700, 800원이었던 게 순식간에 18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잡을 수 있습니까? 누구라도 공포를 느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칼날 잡기를 그래서 한번 이렇게 크게 베인 다음에 그냥 포기하고 투자를 떠나시죠. 자, 또 다른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런 그 큰 상처에서 사실은 큰 걸 배웁니다. 교훈을 찾아서요. 말씀드렸죠. 더 두꺼운 장갑을 준비해서 이번에는 내가 칼날이 아니라 손잡이를 잡아봐야겠다.
두 가지에서 차이가 있어요. 자, 떨어지는 칼날 앞에 두꺼운 장갑.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뭐 클리셰라고 합니까? 우리는 사실 정답을 알고 있죠. 자, 첫 번째는 분할 매수입니다. 바닥을 아십니까? 바닥을 알고 꼭지를 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거의 그냥 동전이 던져서 앞면, 뒷면보다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이 다 틀리다는 게 이미 다 증명이 됐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한 번에 타점을 다 잡아서 들어가기보다는 분할로 사는 게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 최선이라 봐요. 자, 두 번째. 회사, 그리고 어떤 우리가 좀 투자하고 있는 코인 프로젝트 본질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도 무섭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1번과 2번이다. 투자는요,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 공포를 누가 느낍니까? 내가 느끼면 남도 느껴요. 근데 누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죠. 탐욕도 마찬가지죠. 다 탐욕에 이렇게 젖어 있는데 나는 그때 과감하게 내 탐욕을 버리고 접고 빠져나온 사람이 위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말은 쉽지만 어려운 거 압니다. 자, 적정 가치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만약에 잘 샀다. 자, 작년 23년 뭐 가격이 그래도 많이 올라왔었죠. 특히 22년도, 23년도 하락장이 무려 지금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ETF를 목전에 두고 있죠. 이거 이제 보셨을 때 뭐 ETF가 이미 승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그거를 뭐 예측하려고 하진 않고요. 자, 어찌됐건 뭐 적정한 가격,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가격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를 했다? 사실 TV, 이런 유튜브 보실 필요 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봐봤자, 뭐 가격 맨날 쳐다봤자 내가 바닥을 정확하게 잡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더 막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뭐 가슴이 아플 거고 올라가면 기분이 좋겠지만 그냥 할 거를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적당히 충분히 매수를 마쳤다? 그럼 이미 투자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되겠죠. 이제 소위 뭐 TV만 틀면 특히 이제 뭐 21년도, 2017년도 막 불장, 막 활활 타오를 때는 경제 TV, 뭐 재테크 방송, 증권사, 은행, 보험, 뭐 우리나라 특히 부동산이잖아요. 뭐 전문가들 나와서 시장 예측하고 어디를 사라, 뭐 그 재건축이 뜬다, 뭐 서울에 땡땡 아파트가 아직 저평가됐다. 뭐 코인이나 주식도 테마주 추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방송들의 돈 버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너만 특별히 가르쳐 줄게. 혹시 이거 아닙니까? 다른 그 내가 땡땡 주식, 뭐 지금 이제 확실한 뭐 인공지능 2차 전지, 이거 너만 내가 가르쳐 줄게. 자,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요. 저는 뭐 소위 말하는 뭐 억만장자 투자자라면 저는 뭐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 방송국, TV, 뭐 유튜버, 뭐 이런 분들이 다 큰 성공을 했을까요? 혹시 일확천금 벌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을 그냥 돈벌이에 잘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 번 속는데 이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고 또 솔깃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큰 돈을 벌지 못하죠. 그럼 누가 돈 법니까? 이 방송사들이 돈 벌겠죠. 근데 반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건요.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월급을 받았으면 근검 절약해서 예를 듭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해라. 종잣돈 1억을 만들어라. 근데 그 1억에서 처음에 1,000만 원부터 시작해봐라. 자, 그 돈을 1억을 모았어. 어렵게 모았으면 20년, 30년을 두고 복리의 마법 너 알잖아. 그러니까 땡땡 주식, 배당금 주식, 뭐 분야별 1등 주식에 20년, 30년 막 하기 싫으면 그냥 ETF에 집어넣고 아무것도 하지 마. 20, 30년 기다려. 자, 이게 가치 투자거든요. 이거 듣고 막 마음이 설레고 막 흥분이 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을걸요. 자, 그래서 워런 버핏, 뭐 달리어, 뭐 로버트 기요사키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이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자, 크립토 TV죠. 코인 투자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직 극초창기라고 하는 점이죠. 쉽게 말하면 20년 기다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금은요, 얼마나 됐습니까? 금이 지금 5천년 됐거든요. 주식, 채권, 이게 이제
되게 우리는 이제 뭐 주식 맨날 접하는데 이거 생긴 지 500년 됐습니다. 자, 코인 얼마나 됐습니까? 대장주죠. 비트코인 지금 ETF도 승인이 안 됐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15년 됐습니다. 이더리움은요. 이 대장주 2위지 않습니까? 두 번째 대장이 이제 8년 됐어요. 이제 8년. 그나마 제도권 수용이 됐습니까? 수용이 안 됐지 않습니까? ETF도 안 됐고 뭐 그 국가별로 지금 법이 다 천차만별인 거 아십니까? 세금도 아직 없고 세금을 뭐 어떻게 하면 국가별로 지금 다 달라요. 국제 표준도 없습니다. 이건요, 코인은 신이 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코인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뭐 아까 그 주식은 뭐 20년, 30년, 뭐 ETF, 뭐 은퇴할 때쯤 뭐 백만장자가 된다 이거잖아요. 코인은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면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이제 봄과 여름이 찾아오거든요. 뭐 아주 양보해서 21년 최고점에 물려도 4년 기다리면 그 지점에 몇 배 이상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코인은요, 이게 뭐 영어로 하면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예요. 일생에서 소위 뭐 몇 번 기회가 온다. 그 중에 하나고요. 왜냐면 지금 새로운 자산군이 이렇게 처음부터 태동하는 걸 볼 수 있는 인간이 우리 역사에서 몇 명이나 있는지 있을까요? 금과 은이 처음 생겼죠. 주식 채권 생겼죠. 이게 처음에 네덜란드 주식이요. 그 네덜란드에서 뭐 동인도 회사인가요? 그 중앙은행 처음 생겼을 때 1600년도입니다. 지금 5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과정, 지금 신규 크립토라고 하는 자산이 처음으로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연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격이죠. 이거 또 영어로 뭐냐면요. 이제 generational wealth는요. 그러니까 내 대에서 끝나는 부가 아닙니다. 내 자식과 내 손주들까지 흘러갈 수 있는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뭐다? 전 코인이라고 봅니다. 2017년도 이제 가격 추이, 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2009년도 0.0008달러였다고 합니다. 그게 4달러까지 치솟았죠. 그랬다가 이 4달러가 2012년, 13년에 무려 1000달러를 돌파합니다. 자, 이때 최고점에 물렸다고 한번 해볼까요? 1000달러. 지금 1달러도 안 했던 게 비트코인 1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만 원인데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뭐 4만 몇천 달러 하지 않습니까? 이미 40배, 50배 아닙니까? 이 최고점에 물렸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2014년도 그 유명한 마운트 곡스라고 하는 최대 거래소가 파산을 했죠. 지금 바이넌스가 벌금 맞았는데도 벌벌 떠는데 이때 세계 최대 거래량 80%를 차지했습니다. 이 파산했거든요. 이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끝났습니까? 샀다 팔았다 했겠죠. 대부분. 우린 그러지 말자 이겁니다. 자, 라울 팔이라고 하는 뭐 매크로 투자자죠.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트윗을 했더라고요. 자, 비트코인 ETF 가격 이거 지금 선 반영이 됐냐 안 됐냐 지금 따지고 있다면 당신은 단타족입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것은 그 앞으로 있을 큰 계획에 있어서 모든 것은 지금 다 소음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제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영어로 하면 돈, 이 F 단어 욕을 쓴 거죠. 이거 제발 망치지 마세요. 코인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이 준 너무나 아름다운 일생에 한 번뿐인 전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거 제도권 들어오고 ETF 되고 은행에서 팔고 증권사에서 팔고 세금 매기고 글로벌 표준 나오고 이제 은행에서 얼마 갖고 있다 공시하고 우리 이제 그 고위 정치인들 이제 1급 이상 공무원들 올해부터 이거 코인 다 이제 공시해야 됩니다. 얼마 갖고 있는지 뭐 부동산 얼마 주식 얼마 하듯이 자, 이 이후에 산다면 기회는 없죠. 뭐 편할 수는 있겠지만요. 자, 망치는 길은 뭐냐? 단타죠.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두 배, 세 배 이렇게 올라서 파는 거 저 이해를 합니다. 저도 사실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두 배, 세 배를 벌기 위해 코인 투자를 합니까? 그냥 이제 괜찮고 공부를 많이 하셨고 충분히 잘 샀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자, 그리고 B2 영끌. 이건 안 되죠. 이거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뇌동매매. 뇌동매매는 내가 내 스스로 지식을 쌓고 확신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누가 좋다 하던데, 저 유튜버가 뭐 큰 돈 벌었다던데, 옆에 우리 뭐 김 과장이 그거 해서 뭐 회사 퇴사를 했다는데, 그래서 사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면 성공은 어떻게 하냐?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최저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상승장에서도 항상 그 buy the dip, 그러니까 딥이 나와요. 뭐 20% 조정이 나오고 30%도 나오고 적을 땐 10%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냥 대량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바닥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근데 분명한 거는 100만 원 투자해놓고 우리가 10억을 꿈꾸면 안 됩니다. 자, 뭐 그리고 한 500만 원 투자해놓고 뭐 200억을 꿈꾼다. 그 퍼센티지 텀이요. 이제 뭐 중요하지만 그 시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점에 그냥 대량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번에 이제 뭐 ETF가 되냐 마냐. 뭐 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포모 해야 될 건요. 이게 이제 떨어지면 뭐 돈이 없으면 어쩌습니까? 그냥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근데 충분히 사지 않았다면 저는 그거를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24년, 지금부터 1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오면 알트코인들이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지금 눈앞에서 뭐 10%, 20% 떨어지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이 준 너무나 아름다운 이 기회, 우리 구독자분들 포함해서 아무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